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글로벌 학부 18학번 김소연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한반도를 저글링하다입니다. 목차를 3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경제성장과 G2 시대의 개막, 두 번째로는 국제사회와 중국 책임론, 세 번째로는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외교 기조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경제성장과 G2 시대의 개막입니다. 중국은 1978년 이래 40여 년의 개혁, 개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이룩한 결과 국력이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굴기라는 표현을 쓰며 떠오른 중국을 가리켜 국제, 정치, 경제 분야에서는 G2라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회 모습을 그렸는데 중국 지도부는 현대화에 성공하려면 탈집중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개혁을 통한 권력 분산을 시도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실행에서는 국민들에게 시범구역이라는 큰 틀을 획정하여 그 구역에서 새로운 법과 제도를 실행하고 성공하면 전국구로 확산시켰습니다. 기업 발전 방식도 새로이 했는데 일단 제도사를 지위를 다진 후 모방 수준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생산 및 경영 수준이 제고되면 작업의 질이 개선되어 기업의 창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총 수입이 증가하고 이것은 개혁, 개방 초기에 덩샤오핑이 기대했던 경제성장 목표치를 초과 달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강대국인 미국은 21세기 초 국제적 금융 투기 세력의 등장으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가브리엘 콜론은 금융 투기꾼들이 통제 불가능한 신용 파생 상품을 난립시켜 미국 금융시장을 붕괴로 이끌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모험주의와 심각한 자금 위기가 각국 중앙은행과 헤지펀드 및 투자회사들을 무력화시키고 가브리엘의 마지막 예측으로는 자본주의 위기가 결국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은행과 투자회사 및 제도 간 모순 폭발과 국제 수지 적자 및 과도한 국고채 차입과 고비용 저효율의 전쟁 수행 방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와 중국 책임론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확대되어 국제 정치의 구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중국의 종합 국력과 국제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책임론이 국제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확정한데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으로 강대국에 들어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발전의 성과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불확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국제사회에 좀 더 투명하게 참여하고 향후 집권 패권 국가로서의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중국 외교는 자국의 부상이 아시아 전체의 발전과 연관성이 있음을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성화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국제사회도 중국에 대한 포용 수준을 더욱 높여야 하고 국제적 도의를 준수할수록 정책 호소력과 국제 공신력 차원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증진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외교 기조입니다. 중국이 여러 방면에서 북한을 지지하고 도우면 북한의 경제와 외교 노선이 중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중국이 원하는 북한에 대한 최고 외교 전략입니다. 만일 북한이 자체 붕괴한다면 난민 유발로 중국에게 부담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껏 북한의 식량, 비료, 에너지 등을 지원한 것도 북한 붕괴를 막기 위해서인데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한미 동맹에 부담을 줄여주는 왕충 장치기도 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침략 행위와 핵 확산 활동에 중국이 전향적으로 나서고 북한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 내 신냉전의 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동북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 및 위협 사건의 일방적 편들기를 중지해야 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지는 대국이자 평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반미, 반패권주의 노선을 함께 걸었던 북한과의 혈맹의식에서 못 벗어나 북한의 외교적 가치에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이 변화를 모색할 수 있으려면 공조의 현실성과 긍정적인 면에 눈을 떠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